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먼 세즈 게임 안에 들어있는 탭 함수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완료하면 소스 코드 분석이 모두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먼 세즈 게임을 우리가 가상환경, 아나콘다 가상환경에서 실행시켰었죠.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파이썬 게임이라는 가상환경을 실행시켜주고 아톰을 가상환경과 연결된 상태로 오픈할게요.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소스코드 그대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코드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마치 우리가 책을 읽듯이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 건너뛰고 실제로 함수가 사용되는 부분부터 코드가 읽혀지겠죠. 자, 여기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셋업 함수, 하이드 터틀, 트레이서, 그리드 함수가 차례대로 실행되었기 때문이에요. 화면이 준비가 완료가 되면 온스크린 클릭 함수가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 게임 플레이어가 이 흰색 그래픽 창 어딘가를 클릭하기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내가 어디를 클릭하면 어디든 여기 안을 클릭을 하면 매개 변수로 들어있는 argument로 들어있는 이 start라는 이름의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 화면 어딘가를 클릭한다고 했잖아요. 그 클릭한 위치 좌표, X좌표, Y좌표가 스타트 함수에 전달되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게임 스타트라는 문자열이 찍히겠죠. 그리고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여기 주석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디든 클릭해도 괜찮아요. 여기 정 가운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스타트 함수가 시작이 되고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게임 스타트라는 글자 찍혔고 그 다음에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로우 함수가 하는 일은 방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가 플래시를 일으켜요. 컴퓨터가 어떤 패턴을 랜덤으로 선택을 하고 플래시를 일으킵니다. 컴퓨터가 어떤 타일을 선택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로우 함수가 이렇게 띵띵 하고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컴퓨터가 어떤 패턴을 선택했는지 방금 초록색이랑 빨간색이었죠? 요거는 예시를 들려고 넣어놨던 건데 초록색이랑 빨간색 맞죠? 초록색, 빨간색 컴퓨터가 선택을 했다라는 그 정보가 여기 패턴이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컴퓨터가 무슨 색깔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라는 거, 이 타일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타일즈 딕셔너리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타일즈 딕셔너리 안에. 방금 전에 이제 컴퓨터가 선택한 이 초록색이라는 타일즈는 여기 이 3번째 데이터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이 코드상에서. 다크 그린이라고 하는 색깔이 바로 이 현재 보이는 이 색깔이에요. 그런데 플래시가 일어나게 되면 반짝하고 밝은 색깔이 잠깐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 튜플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 그린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다크 그린으로 돌아가죠.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키와 밸류로 정해져 있어요. 벡터의 마이너스 200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타일즈가 초록색 타일이 그려질 때 첫 번째 위치, 마이너스 200의 0 지점. 이 위치가 바로 초록색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0,0 지점, 바로 여기 가운데죠. 이 위치가 빨간색 타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0, 마이너스 200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화살표가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이 위치. 그리고 마이너스 200의 마이너스 200 지점이 바로 옐로우, 이 카키 색깔의 타일즈를 표현하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 정보가 여기 적혀 있고. 그러니까 파이썬 이 소스 코드 창에서는 얘네가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값을 가지고 코드를 이어가냐면 여기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를 알아요. 초록색을 표현하는 그 키값, 이 벡터의 마이너스 200,0이라는 값이 바로 이 패턴 리스트 안에 저장이 됩니다. 빨간색을 표현하는 키값, 요 키값이
빨간색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grow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grow 함수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놓고 플래시를 일으켜서 게임 플레이어가 만들어낸 컴퓨터가 만들어낸 패턴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패턴 리스트에 저장된다 라고 적혀 있죠. 온스크린 클릭 함수가 기다리겠죠. 우리 게임 플레이어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겠어요? 어떤 타일을 내가 클릭했는지 맞춰봐 하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나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초록색 클릭하는 순간 언스크린 클릭 함수에 의해서 탭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탭 함수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내가 초록색, 빨간색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타일, 게임 플레이어가 선택한 타일이 무엇인지 guess라는 리스트 안에 저장이 돼요. 초록색을 선택했고 빨간색을 그 다음으로 선택했구나. 그런데 그러한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대표 값이 있다라고 했죠. 초록색을 대표하는 값 -200, 빨간색을 대표하는 값, 키값, 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탭 함수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탭 함수에서 하는 일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패턴 리스트와 게스 리스트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다르면 게임을 종료시켜버리고요. 같으면 계속해서 패턴이 길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사이먼 세즈 게임이잖아요.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grow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가 또 그 타일이 길어질 때마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추는 탭 함수가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실행이 되냐면 엑셋이 될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탭 함수가 하는 일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record the pattern now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린트가 되고 온스크린 클릭에 none이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언스크린 클릭에다가 none 넣어놓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실행은 되지 않고 이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화면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밑에 줄의 코드가 실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넣어놓은 거예요. 보면 flow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클릭한 그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바뀐 값을 다시 x, y에 넣어주고 있죠. 어떻게 값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프린트 함수, flow 함수 전과 후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91에 17이라는 데이터는 -200에 0으로 바뀌어 있고요. 65에 36이라는 데이터는 0에 0으로 바뀌어 있네요. -91에 17이라는 데이터는 -200에 0으로 바뀌고 이거 우리가 선택한 위치잖아요. 우리가 어디 선택했었나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패턴이 초록색과 빨간색이어서 우리도 초록색과 빨간색인 거 기억하고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91에 17이라는 거는 초록색 타일이라는 거고 65에 36이라는 이 정보는 빨간색 타일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근데 그 값이 -200이 0으로 바뀌었고 65에 36은 00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 대표하는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타일즈를 보면 우리가 여기를 클릭할 수도 있고 저기를 클릭할 수도 있고 엄청 위치가 많잖아요. 하지만 초록색 타일을 클릭했다는 것을 이 소스 코드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좌표를 다 저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떤 로직을 이용을 하냐면 대표값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91에 17 지점이라면 -200에 0으로 표현이 되고 65에 36이라면 00으로 표현이 됐네요. -200에 0이 무엇이냐면 그린입니다. 그리고 00은 무엇이냐면 빨강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소스 코드 안에다가 초록색을 표현하겠다고 여기 있는 모든 위치 좌표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세세하게 0.1 단위로 저장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 세즈 게임을 만든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무조건 대표값으로 바뀌게끔 해놓은 거예요. 바뀌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한 함수가 바로 이 flow 함수인 거고요. 자, 그러면 flow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대표값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low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flow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모듈에서 가지고 왔냐면 FreeGames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프리게임즈 모듈의 API 레퍼런스를 검색을 해서 여기 플로어 있죠? 이 플로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플로어라고 하는 함수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수학 시간에 반올림하고 반내림 배웠잖아요. 반올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2,3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인심 좋은 주인장님께서 100원 단위로 반내림해서 지불해 주세요 하면 우리 얼마 주나요? 100원 단위로 반내림하면 2,000원을 낼 거예요. 100원을 단위로 해서 5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 밑에 값은 싹 다 지워버려서 2,000원만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악덕 사장님이 100원 단위로 반 올림해서 지불해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그 원래 값을 이번에는 우리가 2,500원이라고 해봅시다. 2,600원? 2,550원?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이 500원보다 크니까, 반보다 크니까 우리는 3,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올림이랑 반내림인데, 영어로는 반올림을 뭐라고 하냐면 실링이라고 하고요. 반내림은 플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에서도 플로어로 이름이 정해져 있죠. 바로 반내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올림 반내림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단위로 반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선 그 기준을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놨어요. 자, 여기 예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이 그림은 기준이 얼마냐면 값의 기준이 100단위예요. 100단위. 0, 100, 200, 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쭉쭉 나아가는 걸 말하겠죠. 어떤 값이 이 Y존 안에 속하면 플로어, 반내림을 시키면 무조건 그 대표값은 0이 됩니다. Z존 안에 속해 있으면 그 값이 뭐 130이든 135든 190이든 199든 이 범위 안에 속해져 있다면 플로어 반내림 시키면 100으로 대표값으로 바뀌게 돼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오프셋이 100이다. 즉 기준값이 이 그림처럼 지금 100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내림을 시켜요. 플로어를 시켜요. 누구를? 10을 플로어링을 시키게 되면 그 값이 대표값인 10으로 치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은 어느 범위에 속하냐면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Y존에 속하잖아요. 그 반내림의 대표값은 0입니다. 따라서 0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면 마찬가지로 오프셋이 100이에요. 값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120 같은 경우에는 Z존에 속하죠. 따라서 이 플로어링 시키게 되면 대표값인 100으로 치환이 돼서 나와요. 마이너스 10인 경우에는 여기 속하죠.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그런 경우에는 반내림 시키면 마이너스 100. 왼쪽 기둥에 있는 애로 치환이 돼요. X존에 속하면 마이너스 200으로 바뀌고요. 이게 플로어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먼 세즈 코드상에서는 이 플로어링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만약에 어떠한 위치 정보 값이 Y존에 속한다면 그 대표값은 이거. 어떤 값이 어떤 위치가 Z에 속한다면 이거로 표현되게. 다시 요거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 범위 어디를 클릭하든 이 범위 안에 속한다면 초록색 값, 대표값, 얘로 표현이 되고 빨강에 어디든 어디를 선택하든 그 값은 어디로 표현이 되냐면 이 값으로 표현이 되든 벡터의 0,0으로 표현이 되게끔 해준 게 바로 이 flow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xy 마이너스 200의 0을 다시 벡터 함수로 감싸주고 있어요.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우리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서 마이너스 200이 0으로 바뀌었네? x가 마이너스 200에 y는 0이구나 하면 요거 말하는 거구나. 초록색 타일 선택한 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리지만 컴퓨터는 똑같은 모양, 이 글자 그대로 그 모양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값을 이 모양에 맞춰주기 위해서 보면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타일 땡땡, 프린트 타일 땡땡 타일 요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 값을 묶어서 하나의 벡터로 묶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타일즈에서 그 묶은 애를 대표값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일이 어느 컬러가 누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if문은 뭘 하는 거냐면 이 패턴 리스트와 게스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틀린 값이 있다면, 다른 값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이 있다면 빠져나오도록 하는 코드예요. 저 코드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프린트 타일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타일에 어떤 값이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패턴의 인덱스,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Shift B를 눌러서 지금 실행을 시켰어요. 자, 온스크린 클릭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의 클릭을 하면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패턴이 플래시가 일어날 거예요. 클릭. 플래시가 일어났죠? 저 초록색이 플래시가 되면서 그 값이 이 패턴 리스트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현재 들어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서 초록색을 클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탭 함수가 일어나면서 저장이 됐을 거고 패턴이 길어졌죠? 자,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if문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보면 XY 데이터가 79에 마이너스 79에 103이란 데이터가 마이너스 200에 0으로 바뀐 거 확인되고요. 벡터 함수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벡터라는 이 모양으로 잘 묶여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요거 프린트 된 거죠. 74번 줄의 결과가 바로 이 11번 줄의 결과죠. 그런 다음에 인덱스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0이 뽑혔어요. 자,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200에 0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컴퓨터가 선택한 첫 번째 타일이잖아요. 그 타일의 값이 패턴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기억을 하고 당연히 초록색 클릭했으니까 이 게임 플레이어도 초록색 클릭해서 그 대표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대표 값이 들어가기 전에 이 게스 리스트의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을 해요. 이 값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값은 아무것도 없죠. 즉 어떤 상태냐면 패턴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직 게스 리스트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면 데이터의 개수가 0이겠죠. 여기에선 데이터의 개수가 0일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언제 추가가 되냐면 이 if문 지난 다음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게스 리스트 안에 저 값이 들어가게 돼요. 즉 게임 플레이어가 선택한 타일의 대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에는 아직 어펜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게스 리스트에 비어있는 값 0이 여기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 패턴 리스트에 인덱스가 얼마였죠? 0입니다. 0을 넣어주게 되면 패턴 리스트의 0번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패턴 리스트의 0번째 데이터는 바로 벡터의 마이너스 200의 0, 바로 이 값이죠. 그래서 여기 벡터의 마이너스 200의 0이 프린트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if문에서 비교를 합니다. 패턴의 인덱스 값, 그게 누구예요? 이 친구. 벡터의 마이너스 200의 0. 걔랑 타일이 누구예요? 얘랑 얘를 비교를 해요. 둘이 값이 같죠? 다르다면 얘가 참이 됩니다. 여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다르다면 참이 되는데 우리 지금 똑같으니까 이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둘이 다르지 않고 같아요. 즉 게임 플레이어가 패턴을 제대로 맞췄다는 거죠. 따라서 게임이 종료, 엑셋 되지 않고 82번 줄이 실행이 됩니다. 82번 줄은 뭐예요? 게스 리스트 안에다가 붙입니다. 어펜드 합니다. 누구를? 타일을. 타일이 누군데요? 이 대표값. 따라서 비로소 저 82번 줄에서 벡터의 마이너스 200의 0인 값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래시가 일어납니다. 타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반짝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 자기가 뭘 클릭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85번 줄에서 하나의 조건문이 더 있어요. 둘이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개수 리스트에 있는 값과 패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같죠? 둘 다 한 개예요. 하나하나 둘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품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로우가 일어납니다. 그로우 함수가 어떤 일하는 함수였는지 기억하고 있죠? 바로 컴퓨터가 파이썬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서 그 패턴을 다시 패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고 또 기다리죠. 그로우가 일어나면 기다립니다. 우리가 화면을 클릭하면 탭 함수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가 누군지, 타일이 누군지 기억돼서 개스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패턴이랑 개스 안에 있는 값이 둘이 같은 값인지 다른지 확인을 해서 다르면 종료, exit 함수, 이 if 문이 참이 돼서 다르면 종료시켜버리고, 아니라면 둘이 그러니까 패턴을 똑같이 다 맞췄다면 이 조건문은 참이 되지 않고 또다시 개스 안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플래시 일어나고 그로우 돼서 또 타일 더 길어지고 타일제 패턴 더 길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탭 함수까지도 이제 깊게 같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 이런 코드 분석 영상을 보는 것보다도 자신이 직접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해보고 이 코드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될 건 어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파이썬을 익혔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프리게임즈 모듈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들, 사이먼 세즈뿐만 아니라 폰 게임, 메모리 게임, 플래피 게임, 다양한 기본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게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파이썬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 익히고 나중에는 주어진 게임을 커스터마이징,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해보고 직접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도 구현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